아니, 그리고 말이야, 결혼식 끝나고 패백도 옛날 방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서 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시어머니한테 절하고 그러는 게 다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칠 전에 식순에 대해서 묻기에 당연히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패백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고 몇 마디 전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건가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좀 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의 전통과 예의 범절을 그렇게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시니 참 난감하네요. 아들 현우나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전통적인 걸 좋아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이고, 사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죄송하지만 아직 사돈이란 호칭은 조금 많이 잃은 것 같네요. 뭐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지방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 딸 지은이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시골 촌구석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나와봤더니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 저희가 시골에서 온 촌사람들이라 서울 물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게 깔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연 300억이 넘고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입니다.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현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 뜻을 무시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합의한 걸 어른들이 뒤집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예비 안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귀하게 키운 저희 딸내미 미래가 걱정되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요? 제 아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시죠? 지방대 나왔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는데 대기업 들어가서 7년 만에 과장 달았고 연봉 7천이 넘습니다. 게다가 빚 한 푼 없이 자기 앞가림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뭘 보고 깔보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뭐 여기에 그렇게 귀하게 키우신 따님 값어치가 얼마인지 흥정하러 나오신 건가요? 5억짜리 집은 성에 안 차고 한 15억, 20억쯤은 되어야 딸내미 하나 잘 키워서 잘 팔았다 생각하고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68세의 장미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제 아들 현우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었던 인간들과 겪었던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부족한 필력이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속 시끄러운 일이라 주변에 이야기하기에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민망하고 그렇다고 가슴에 품고 살자니 너무 억울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말입니다. 저희 아들 현우는 41의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걱정도 되었지만 아들이 하는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며 조급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우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해 꾸준히 승진하며 지금은 연봉 7천만 원 정도 받으며 자기 앞가림하니 아들 걱정은 많이 덜고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려고요. 간만에 아들과의 전화 통화 중에
불쑥 튀어나온 아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기쁜 마음이었지만서도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응? 여자친구? 너가 웬일이냐? 주말마다 부모 챙긴답시고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연애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벌써 자식이 혼사를 먼저 언급할 나이가 되고 시간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의 이름은 서지은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보다 1살 어린 40살로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연애 소식이라 기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벌써?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니? 그렇긴 한데 지은 씨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진지하게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다면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 나이 40이면 사실상 이미 심각한 노산이잖아요. 명절에 내려온 현우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와 제 남편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은 아들의 결혼이니 아들 말대로 아이까지 염두에 둔다면 서두르는 게 이해가 되기도 했죠. 게다가 아들의 여자친구 쪽 부모님도 빠른 결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였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신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과 저희가 사는 대구는 아시다시피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멀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지역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도 크게 고민할 거리였죠. 처음에는 저희 지역에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 장사 때문에 문을 닫고 지방까지 내려오기 힘들다는 이유였죠. 저와 남편은 하루 더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니 기꺼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투피스를, 남편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었죠.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2번 옷을 주문했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모두 반품하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산 옷이었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어 세탁소에 맡기고 깔끔하게 정리해 둔 다음에 차려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적인 모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비 사돈이 되실 분들의 차림새는 상견례라고는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서로 공식적으로 아들과 딸의 만남을 인정하고 예를 갖추는 자리에서 예비 바깥 사돈은 마치 집에서 입는 듯한 헐렁한 메리아스, 나시티 차림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들인가 싶었죠. 어머어머, 여보 저 사람들 좀 봐요. 이런 식당에 저거 설마 나시티만 입고 온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정서를 잘 모르는 그 중국인들인가? 우리나라 놀러 온 중국인? 저런 몰상식해 보이는구만. 장소에 따른 의상 예의가 있기 마련인데. 아니, 중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하던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당연하게도 중국말을 할 것 같은 외모였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서 한국말이 잘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딱딱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우리 같은 식당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입어야 해서 사계절렌에 땀이 줄줄 흘러요. 이것 좀 보세요.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예비 사도는 오히려 저희 부부의 정장 차림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깍쟁이처럼 입었다고 면박을 주려는 듯한 말투도 어이가 없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상대방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차린 것이 오히려 잘못이 된 듯한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거든요.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식당은 저희가 상견례 장소를 잡은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사돈네 고깃집은 실외의 장작불에서 한 번 초벌을 거쳐서 손님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 사돈은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내느라 늘상 이렇게 메리아스 차림으로 사계절을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다 보니 긴팔티나 셔츠 따위의 옷을 입으면 온몸을 밧줄로 묶은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는 숨쉬기가 불편해서 그런 옷을 입지 못하니 양해를 좀 해달라고 뻔뻔하게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서로 자식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인연의 시작점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이런 중요한 자리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지 못할 만큼 그 식당 일이 그렇게 바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당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말이죠. 예비 사돈은 자신의 식당 자랑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서 맛집 찾아가는 건 아시죠? 그 인터넷이나 지도 어플에 검색해보면 저희 고깃집을 서울에서 제일 가는 고깃집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 인플루언서들도 우리 단골 손님이 많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들 현우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예비 처갓집의 이런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애초에 고깃집에 놀러가서 한두 번 볼 때는 사업장에서 편하게 입고 있든 그게 뭔 상관이랍니까? 자기가 사장인데. 그런데 이건 저희 부부를 넘어서 저희 집안을 개무시하는 태도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저희 남편은 이미 얼굴이 말라비틀어진 절편 마냥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무거워진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조심스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옷이 답답하시다니. 그래도 설마 결혼식 때는 그렇게 메리아스 차림으로 오시진 않으시겠죠? 하하. 그런 경사에는 좋은 슈트 한 벌 차려 입으셔야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비 사돈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그게 말이죠. 사실 결혼식도 좀 편하게 했으면 하는데요. 요즘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다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신랑 신부 부모도 편한 옷 입고 오고 야외에서도 스몰 웨딩인가 뭔가 그런 걸로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순간 살에 들려 마시던 물을 콱 하고 뿜을 뻔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으로 손을 비비고 있었고 우리 아들 현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 장인어른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그 말씀은 좀. 오히려 예비 안사돈이 바깥 사돈을 말리더군요. 지들이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아니, 내 말이 틀려? 우리가 왜 이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야 돼? 결혼식장에서도 숯불 냄새 풍기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 자유로운 분위기. 저는 순간 제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객들 앞에서 메리아스 차림으로 서 있을 예비 사돈들의 모습이 상상되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예식이잖아요. 하객들도 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다들 흉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에이, 자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꽉 막혔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입고 현욱은 좀 편하게 만들어 주라고 했던 건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예비 사도는 더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우리 딸내미가 지 남친이랑 그쪽 집안이 너무 빳빳하고 고지식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와서 꽉 막힌 생각을 좀 자유롭게, 후리하게 생각하고 좀 살자고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그 순간 우리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말한 건 맞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오실 줄은 나도 몰랐지. 그러니까 이 황당한 상황이 일부러 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당한 옷차림, 예의 없는 태도, 상식 밖의 발언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니 장난이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놀리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위치도 크게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저희는 무슨 옷을 차려입고 가야 하나. 고민해서 주문한 옷도 반품해 가면서 차려입고 왔는데 뭔 고지식한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네 마네. 자기들이 뭐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이딴 생각을 하나요? 어이도 없고 화가 났지만 일단은 자리를 마무리 짓고 돌아가서 어떻게든 이 결혼은 파혼시키기로 하고 일단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체면을 지켜서 신사답게 마무리하자고 남편과 조용히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일단 참자고요. 그나저나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요즘 지방 경기가 많이 안 좋다던데 장사는 좀 괜찮으신가요? 예비 안사돈의 말투에는 서울과 지방을 차별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시골에서 올라온 촌사람 보듯 하는 그 눈빛이란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희야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업계에선 알아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편이 차분히 대답했지만 예비 안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지방 중소기업이면 그래서 현우군이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했나 보네요. 우리 지은이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인데. 저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아들도 어디 내놓아도 민망하지 않게끔 잘 키웠고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서 지방대를 나왔어도 당당히 대기업에 들어가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은 아이입니다. 게다가 저희 회사가 작다고는 해도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인데 말입니다. 이 넓은 대한민국에 서울이 전부가 아닌데 무슨 고깃집 하나 하면서 저렇게 오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저희 집보다 재산도 훨씬 작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즘 서울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비 안사돈의 말투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
집 이야기를 꺼내더니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현우군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우리 지은이도 서울에서 일하니까 서울에 살아야 할 텐데 그쪽에서 좀 신경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뭘 그렇게 딱딱하게 물으세요. 제 말은 예비 안사도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이라도 하듯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포나 서대문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신혼집으로 전세 20억 정도면 물론 전부를 다 내라는 건 아니에요. 한 15억 내지 뭐 그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들은 놀란 눈으로 예비 며느리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지은이는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이들이 서로 집 문제는 자기들끼리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이고, 그게 말이죠. 이번에는 바깥 싸돈 양반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식들끼리 한 약속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른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 집 한 채 없는 신랑감한테 우리 딸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지은이가 40이 다 되어서 겨우 시집 가는데 신혼집 정도는 제대로 된 대로 가야지. 결혼하고 나서 전세자금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하면 어쩌려고. 저는 그 자리에서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그들의 태도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그들의 말투, 일부러 격식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 전부 저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바깥 사돈될 양반의 누렇게 빛바랜 메리아스에서 나는 불쾌하고 짜증나는 식초 쉰냄새, 땀 냄새가 코를 확 찔렀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야. 결혼식 끝나고 패백도 옛날 방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서 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시어머니한테 저라고 그러는 게 다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칠 전에 식순에 대해서 묻기에 당연히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패백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고 몇 마디 전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건가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좀 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의 전통과 예의 범절을 그렇게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시니 참 난감하네요. 아들 현우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이고, 사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죄송하지만 아직 사돈이란 호칭은 조금 많이 잃은 것 같네요. 사실상 제 아들의 혼담을 나누는 이 상견례 자리의 결말이 파혼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서로 집안의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고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자리 아닌가요? 애들끼리 만날 때는 지들끼리 좋아라 해서 만날 수 있지만 결혼은 다르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행사이자 가약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벼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 지은이가 예비 사돈을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뭘 그만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 사이 좋게 해주려고 했더니 순간 우리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비 며느리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그만하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차이점이네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도 이런 분들이에요. 이걸 바꾸려고 하시다니. 오빠?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만 가시죠.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예비 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지방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 지은이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시골 촌구석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나와봤더니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 땐 가더라도 한마디 제대로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온 촌사람들이라 서울 물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게 깔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연 300억이 넘고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입니다.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예비 며느리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 뜻을 무시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합의한 걸 어른들이 뒤집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예비 안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귀하게 키운 저희 딸내미. 미래가 걱정되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요? 제 아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시죠? 지방대 나왔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는데 우리 현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7년 만에 과장 달았고 연봉 7천이 넘습니다. 게다가 빚 한 푼 없이 자기 앞가림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뭘 보고 깔보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뭐 여기에 그렇게 귀하게 키우신 따님, 값어치가 얼마인지 흥정하러 나오신 건가요? 5억짜리 집은 성에 안 차고 한 15억, 20억쯤은 되어야 딸내미 하나 잘 키워서 잘 팔았다 생각하고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현우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예비 며느리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얼굴 붉힐 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네요. 어머님, 아버님, 이만 가시죠. 그렇게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의 황당한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와 헤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니다, 우리 아들. 내가 뭐가 미안하니?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구나. 그런 자리에 너를 데려간 게. 아니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이런 면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그렇게 우리 아들의 첫 번째 맞선이자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될 뻔했던 지은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안사돈은 아니었죠. 여보세요? 사돈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날 너무 흥분해서
네? 아니, 뜬금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기, 사돈. 우리 지은이가 그날 이후로 많이 힘들어해요. 현우군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 하신 행동들이 단순히 흥분해서 그러신 게 맞나요? 일부러 저희를 자극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될 뻔했던 지은이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식당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대출금 상환도 밀리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황당한 행동들, 무례한 태도, 집값 이야기,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자기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우 씨처럼 조건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니까 예비 안사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돈줄로만 보신 거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은이가 정말 현우군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야기 나눌 게 없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안사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보시죠. 우리 딸 지은이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하다고요? 그럼 그날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깔보실 게 아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지은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현우가 더 불쌍해 보이네요. 끊읍시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너희 아들 결혼한다던 그 집 말이야.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니야. 아내 그 결혼은 취소됐어. 그래서 말인데, 그 집에서 너희 회사랑 재산 상태를 다 알아봤더라. 응? 뭐라고? 친구의 말에 따르면 예비 안사돈이 지인의 흥신소를 통해 우리 회사와 가족의 재산 상태를 샅샅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방의 평범한 중소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회사가 특허권을 여럿 보유한 강소기업이었고 최근 대기업과 큰 계약도 성사시킨 것까지 알아냈다는 거였죠. 그래서 말이야, 그 집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연락 올 거야. 이미 주변에 다 수소문하고 있더라. 과연 친구 말대로 그날 저녁 예비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질려버렸어요. 이런 끈질긴 악당들이라니. 하지만 차라리 모든 걸 확실히 매듭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는 거다.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우리 회사 근처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이번엔 예비 며느리 부모님의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내나는 메리아스를 입었던 박가사도는 고급 양복을, 안사도는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고 왔더군요. 웃겼습니다. 사돈어른 되실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박가사돈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분을 만났는지. 안사돈도 연신 굽실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현우군 같이 훌륭한 신랑감이 어디 있겠어요. 지방대 출신이라고 했던 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우군은 기업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이잖아요.
아이고, 속도 없이 굽실거리는 꼴이라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게 이 꼬라지를 보고 만든 말이려나요. 아이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아보셨나 봐요. 제 말에 세 사람이 순간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저희가 예비 안사돈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가 최근 대기업과 100억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경북 쪽에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보셨나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은이 너는 우리 현우를 정말 사랑하긴 했니? 아니면 니네 부모처럼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사랑하는 척한 거야? 몸이고 마음이고 다 줘가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예비 며느리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사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식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어서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제 딸 지은이가 만나는 현우군의 부모님 두 분이 경상도 유명 재력가이신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신 거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왜 하필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셨는지 너무 화가 난단 말이지요. 안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부러 그랬어요. 보통 재력가들은 자존심이 세서 무시당하면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깔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살 긁으면 5억짜리 집 해줄 거 10억짜리 집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하하하, 정말 속도 없이 사시는군요. 무튼 재밌었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식사는 저희가 사도록 하죠. 맛있게들 들고 가세요. 그래도 나름 여기 인당 15만 원짜리 고급 코스랍니다. 맛은 보장할게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 그렇게 황당했던 결혼 사기극은 한편의 희극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예비 며느리 지은이와 그 부모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하고 그들과 인연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제 아들은 지역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저도 지나가며 꽃을 사는 손님인 척 말도 걸어보고 하니 정말이지 근면성실하고 작은 꽃집이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것이 참 멋진 여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후에 아들이 이 꽃집 사장과 만약 결혼 생각이 있다면 꽃집을 확장해서 더욱 크게 차려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펼쳐보라고 응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때의 일은 이제 우리 가족의 웃지 못할 추억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걸 새삼 깨달은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실버라디오 사연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